여러분, 혹시 차이슨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다이슨을 베낀 중국산 저가 제품을 조롱 섞인 의미로 부르던 말이었죠.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산 가전은 싸구려다, 기술력은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백색 가전의 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삼성과 LG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 로봇 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 그것도 저가형 시장이 아닌 150만 원이 훌쩍 넘는 하이엔드 시장 점유율 1위. 그 주인공은 삼성도 LG도 아닌 중국의 로보락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격입니다. 삼성과 LG의 최신형 모델보다 로보락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3040 주부들은 로보락을 사기 위해 라이브 커머스 방송 1분 만에 수십억 원어치를 매진시킵니다. 이모님을 모셔오려면 로보락을 사야 한다는 말이 맘카페의 정설이 되었을 정도죠. 도대체 언제부터 중국 가전이 이렇게 비싸고 이렇게 잘 팔리게 된 걸까요? 샤오미의 하청업체였던 작은 스타트업이 어떻게 불과 10년 만에 글로벌 가전 공룡들을 무릎 꿇리고 한국의 안방을 점령했을까요? 오늘 비즈니스 TMI 스페셜에서는 로보락의 탄생부터 기술적 집착, 그리고 한국 시장을 정밀 타격한 소름 돋는 현지화 전략까지 그 거대한 성공의 비밀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립니다. 로보락의 창업자 창징은 전형적인 엘리트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거쳐 중국의 구글이라 불리는 바이두에서 지도와 관련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죠. 2013년 어느 날 그는 집에서 로봇 청소기를 돌리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당시 로봇 청소기들은 말 그대로 멍청했습니다. 벽에 쿵쿵 부딪히는 건 예사고 의자 다리 사이에서 갇혀서 윙윙거리거나 기껏 청소해놓은 먼지 구덩이를 다시 밟고 지나가기 일쑤였죠. 당시 기술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의 로봇 청소기는 무작위 주행 방식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징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이두에서 만든 지도 기술을 적용하면 로봇에게 눈을 달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곧바로 사표를 던지고 2014년 베이징의 작은 아파트에서 로보락을 창업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제조 경험이 전무했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시제품을 만들 돈도 공장을 돌릴 노하우도 없었죠. 창업 초기 그는 20곳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로봇 청소기? 그거 이미 다이슨이랑 아이로봇이 꽉 잡고 있잖아. 너희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때 그들에게 손을 내민 구세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륙의 실수라 불리며 급성장하던 샤오미였습니다. 샤오미의 레이준 회장은 로보락의 기술력, 특히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잠재력을 알아봤습니다. 샤오미는 로보락에게 투자를 하고 대신 샤오미 브랜드로 로봇 청소기를 만들어달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보락의 운명을 바꾼 미 생태계로의 합류였습니다. 2016년 로보락이 개발하고 샤오미 마크를 단 미 로봇 청소기 1세대가 출시됩니다. 이 제품은 시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당시 100만 원이 넘던 미국 아이로봇 제품과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30만 원대였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대륙의 실수 끝판왕이 나왔다며 열광했습니다. 로보락은 이 제품 하나로 단숨에 흑자 기업이 되었고 샤오미 생태계 내에서도 가장 성공한 기업으로 꼽혔습니다. 편안한 길이었습니다. 샤오미의 막강한 유통망과 마케팅 능력을 등에 업고 그냥 공장만 돌리면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창업자 창징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샤오미라는 거대한 우산이 언젠가는 족쇄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샤오미의 브랜드 이미지는 철저한 가성비였습니다. 즉, 로보락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샤오미 이름을 달고 나오면 비싸게 팔 수가 없다는 뜻이었죠. 우리는 저가형 공장으로 남지 않겠다. 우리는 기술로 승부하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될 것이다. 2017년 로보락은 드디어 독자 브랜드 S5를 출시하며 샤오미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주위의 우려가 컸습니다. 샤오미 마크 때면 누가 그 비싼 중국 제품을 사겠냐? 하지만 로보락은 보란듯이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샤오미 시절 축적한 제조 노하우에 샤오미가 원가 문제로 넣지 못했던 최고급 센서들을 아낌없이 때려박았습니다. 이것이 로보락 프리미엄 전략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보락이 삼성과 LG를 따돌릴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은 바로 기술적 선택에 있었습니다. 로봇 청소기의 핵심은 매핑,
즉 집안의 지도를 그리는 능력입니다. 2010년대 중반 삼성과 LG 그리고 다이슨은 주로 카메라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카메라로 천장을 찍어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었죠. 이 방식은 디자인을 예쁘게 뽑을 수 있고 높이를 낮출 수 있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두운 곳에서는 길을 잃는다는 것과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었죠. 반면 로보락은 처음부터 LDS 라이다 센서에 올인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눈으로 쓰이는 그 기술입니다. 로보락 제품 위에 툭 튀어나온 원통형 구조물이 바로 그것이죠. 이 센서는 초당 수천 번 레이저를 쏘아 집안 구조를 센티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그려냅니다. 빛이 없는 캄캄한 밤에도 완벽하게 작동하죠. 여기에 창징 CEO의 전공인 SLAM 알고리즘이 더해졌습니다. 단순히 지도를 그리는 것을 넘어 어떤 순서로 청소해야 가장 빠른지, 어떻게 움직여야 의자 다리에 갇히지 않는지를 계산하는 두뇌 싸움에서 로보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경쟁사들이 가전은 모터 기술이다라며 흡입력 경쟁에 몰두할 때 로보락은 로봇 청소기는 가전이 아니라 로봇이다라고 정의하며 자율주행 기술에 몰두한 것입니다. 이 방향성의 차이가 5년 뒤 돌이킬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술만 좋다고 1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로보락이 한국 시장에서 폭발한 진짜 이유는 문화적 맥락을 완벽하게 읽었기 때문입니다. 서구권은 카펫 문화입니다. 그래서 먼지를 빨아들이는 진공 흡입이 중요합니다. 반면 한국은 온돌과 마루 문화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청소의 끝은 반드시 물걸레질이어야 합니다. 먼지만 빨아들이는 건 청소를 안 한 것과 마찬가지죠. 삼성과 LG도 물론 물걸레 로봇 청소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귀찮음이 존재했죠. 청소가 끝나면 사람이 직접 축축하고 더러운 걸레를 떼어내서 빨고 말려야 했습니다. 깜빡하고 방치하면 쉰내가 진동했죠. 편하려고 로봇 샀는데 걸레 빠는 게 더 귀찮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로보락은 이 페인 포인트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2021년 출시된 S7 시리즈부터 도입된 오토워시 기능, 즉 로봇이 청소하다가 스테이션으로 돌아와 스스로 걸레를 빨고 다시 나가서 청소하는 기능을 선보인 겁니다. 나중에는 열풍 건조 기능까지 넣어 냄새 문제까지 해결했죠.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한국 주부들에게 로보락은 단순한 청소기가 아니라 걸레질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구원자였습니다. 삼성과 LG가 위생 문제 때문에 자동 세척은 시기상조라며 주저할 때 로보락은 과감하게 시장을 선점했고 그 결과 물걸레는 로보락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2024년이 되어서야 삼성과 LG는 위기감을 느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삼성은 비스포크 AI 스팀, LG는 로보킹 AI 올인원을 출시하며 로보락이 독점하던 올인원 로봇 청소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AS망과 보안 신뢰성을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중국 제품은 카메라 해킹 위험이 있다는 공포심을 자극하기도 했죠. 하지만 로보락의 방어벽은 높았습니다. 로보락은 이미 하드웨어를 넘어 AI 사물 인식 단계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로보락 SA 맥스5 같은 최신 모델은 바닥에 있는 전선, 양말, 체중계, 심지어 반려동물의 배설물까지 카메라로 인식하고 피해갑니다. 단순히 피하는 게 아니라 앱 지도에 여기에 강아지 똥이 있습니다라고 표시까지 해주죠. 또한 한국 시장에 대한 진심 어린 투자도 한몫했습니다. 중국산은 AS가 엉망이다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아이나비와 손잡고 전국적인 AS망을 구축했고 한국어 음성 지원은 물론 한국 주거 환경에 맞춘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한국 지사장이 직접 한국은 로보락에게 가장 중요한 테스트 베드라고 말할 정도였죠. 2026년 현재 로보락은 이제 청소기를 넘어 스마트홈의 집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로봇팔이 튀어나와 구석 먼지를 닦고 음성으로 대화하며 집안의 보안까지 담당하는 가정용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가 쫓아오면 로보락은 또 다른 기술로 한 발짝 달아나는 형국입니다. 과거의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샀습니다. 삼성이니까 LG니까 믿고 샀죠. 하지만 지금의 소비자들은 문제 해결책을 삽니다. 아무리 유명한 대기업 제품이라도 내 삶의 불편함을 해결해주지 못하면 외면받고 중국 제품이라도 내 삶을 획기적으로 편하게 해준다면 기꺼이 170만 원을 지불합니다. 로보락의 성공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혁신 없는 브랜드는 껍데기일 뿐이다.
그리고 소비자의 진짜 불편함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삼성과 LG에게 로보락은 뼈아픈 교훈이자 다시 혁신하게 만드는 강력한 맥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가전 거인들은 잃어버린 안방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로보락이 가정용 로봇 시장의 영원한 왕좌를 차지하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의 거실에는 어떤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나요? 그리고 그 로봇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았나요? 오늘 비즈니스 TMI 스페셜 다큐멘터리 로보락 제공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비즈니스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